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속 서울신문입니다. 옴니 쉔블스, 총체적 난국을 뜻하는 영어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출판사가 최근 이것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는데요. 영국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단어라는데 한국 사회가 연상돼 씁쓸합니다. 불법 증여와 탈세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미래 권력을 바라보는 대권 주자들은 온갖 잡음과 분열만 일으키고 있죠. 사회 지도층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자영업자들은 줄줄이 무너집니다. 노동자들은 천막과 철탑으로 내몰리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죠.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는데요. 우리들 유권자라도 두 눈 똑바로 뜨고 세상을 바꾸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SNS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알아보는 톡톡 SNS로 TV 속 서울신문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SNS에 나타난 목소리를 통해 한 주일 동안 뉴스 흐름을 짚어보는 톡톡 SNS입니다. 이번 주에는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 등이 주요 이슈가 됐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가 SNS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이 협상에 착수하면서 단일화가 되면 대다수 국민이 소원하는 구태를 벗어던지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 한국을 이룰 것이라는 등 기대와 조언이 쏟아졌지만 안 후보 측이 협상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단일화가 단순히 후보를 정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정치를 같이 하겠다는 약속도 하는 것이니 필패론 양보로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 이태규를 단일화 협상 대표로 내보내는 안철수 후보는 이 정권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는 등 지지자들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는 당연히 돼야 한다. 힘싸움에 상처가 남아서는 안 된다는 등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내곡동 특검 수사도 SNS를 들끓게 했습니다. 먼저 특검 수사 연장이 거부되면서 알맹이 빠진 자료만 내놓고 수사에 충분히 협조했다며 그만하라니 가관이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져서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고 했으니 앞으로 다른 피의자들도 충분한 수사가 됐으니 그만 받겠다고 하면 되나라는 등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특검이 이시영 씨를 불기소하고 청와대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역시나 용두사미격인 특검, 찜찜하고 실망스럽다. 또 깃털만 바보 되는군이라는 등 실망감을 표출했습니다. 서울고검 김광준 부장검사의 거액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SNS도 시끄러웠습니다. 국민은 검찰의 수사력을 걱정하는 게 아니다. 그 수사력으로 수집한 증거를 얼마나 은폐할지를 걱정하는 것이다. 특임 검사팀이 나흘 만에 영장 청구 방침을 정하는 등 속절속결 처리하는 것은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등 검찰을 불신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서울시가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금연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관련해서도 모든 실내 공간을 금연 공간으로 규정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흡연할 수 있는 적절한 외부 공간을 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옳은 일이라면 시민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되는가라는 등의 찬반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시진핑 시대 공식 개막, 영광 3호기 댐질 재가동 논란 등의 뉴스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패 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이인재 선진통일당 대표의 발언 파문 등이 SNS에 이슈가 됐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김장을 직접 담그겠다는 가구가 52.7%에 그쳤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김치 담그는 법까지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톡톡 SNS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밤낮으로 바쁜 직장인들 제대로 된 문화생활하기 힘들죠. 회사 근처에서 아르헨티나 탱고를 보고 중국 경극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도심 속 문화공연 현장을 성민수 PD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감각적이면서 감칠맛 나는 탱고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무용수들은 음악에 맞춰 열정적인 춤을 선보입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오가던 시민들도 잠시 멈춰 공연에 빠져듭니다. 점심시간에 이런 멋진 공연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나중에 결혼하고서도 배우자랑 이런 같이 한번 배워보고 싶어요. 직장인들 점심시간에 도심에서 스트레스를 확 풀어준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작은 글로벌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점심시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을 통해 세계 각국의 전통춤과 연주 등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공연을 위해 멀리 외국에서 온 무용수들도 열띤 분위기에 흠뻑 취했습니다. Wonderful because people was walking on the street and can find a tango show. It's a very far dance. It's from Argentina, from Buenos Aires, and they can saw in the street. It's beautiful, very good idea. 매년 치러지는 이 행사는 지난해 총 27개국에서 33개 팀이 참가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예술을 무교동 야외 무대에서 내외국인이 함께 즐기고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행사입니다. 도심에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22일까지 이곳 서울 무교동 야외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서울신문 성민수입니다. 학력의 벽을 넘다 세 번째로 서울 호서 전문학교를 소개합니다. 타란툴라에서 킹도마뱀, 아나콘다, 지네까지 듣기만 해도 저절로 비명이 나오는 동물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박홍규 PD가 만났습니다. 한 학생이 애완곤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곳은 없는지, 배설물 상태는 어떤지, 곤충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 호서 전문학교에서 애완동물 관리를 전공하고 있는 이 학생은 애완곤충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용인 에버랜드에서 하던 일을 접고 좀 더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이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는 무조건 거기다 이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현장 실습도 있고 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실무 강화 프로그램이나 자격증 특강 수업이 있어가지고 이제 방학 때도 놀지 않고 계속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맞벌이 부부와 독신자 증가 등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서울 호서 전문학교 애완동물관리학부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신설됐습니다. 이 학교는 미국, 독일 등 6개국 15개 대학과의 학점 교류로 선진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졸업 시 학점은행 제도를 통한 학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13년 연속 100% 취업률 달성으로 취업 명문학교라는 이미지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년 400~500명의 재학생들이 동물과 곤충의 사육 또는 간호나 훈련, 미용 등 다양한 동물 관련 과목들을 이수하여서 그 분야에서 꼭 필요한 인재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40여 종이 넘는 다양한 동물 및 곤충들을 직접 사육하며 전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완동물관리과는 동물, 곤충 사육, 애견 훈련 미용 과목으로 구성돼 사육사 및 특수동물 관리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동물간호학과에서는 수의사와 함께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수의과 대학을 제외하고 전국에 유일하게 동물병원이 있는 이 학교는 동물간호 인력 양성에 역점을 두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이라는 이런 시설에서 직접 손님도 대하고 응급동물이 오면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도 배우고요. 그다음에 수의사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여쭤보고 그다음에 동물에 대한 사랑을 조금 더 배워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인 것 같아요. 교수진도 이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쌓아온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전문성 향상과 자격증 취득에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제 실습 위주로 아이들이 이제 실제 필드에 나가서 이제 일어날 일들 그런 거를 이제 실제로 아이들한테 경험을 할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등촌동 제1캠퍼스와 파주 제2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파주 제2캠퍼스는 가정견과 특수견 훈련 등을 할 수 있는 훈련센터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인 애완동물에 대한 따뜻한 가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실무 교육을 통한 전문성까지 겸비한 최고의 애완동물 관리사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서울신문 박홍규입니다. 올해 김장김치도 금치가 될 듯합니다.
연이은 태풍과 이른 추위로 김장 재료 가격이 급등했다는데요. 김장이 부담스러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듬뿍 담은 김치 담그기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강국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북구청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지난 13일과 14일 이틀간 강북문화예술회관 앞 광장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겨울을 잘 나실 수 있도록 맛있는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축제, 김장 담기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의 예산뿐만 아니라 새마을회에서도, 새마을 분여에서도 기금을 모아서 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양념 속을 잘 버무려 배추에 넣고 담근 김치를 전용 용기에 담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새마을 분여회원 200명, 새마을 문고회원 20명 등 25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김장김치 4,500여 포기를 담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또 열심히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김장 담그기가 끝난 후 포장된 김치를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가정 1,500세대와 관내 복지시설 2곳에 전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많아서 관내 13개 동 행정 차량도 이용했습니다. 매년 김장철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활이 어려워 김장을 하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고 이웃 간 정을 나누며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분이 좋죠. 이제 소외된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각해 준다는 그 사회 그 기증자들에게 좀 감사드릴 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먹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훈훈한 마음과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통해 지역 공동체 사회의 따뜻함이 소외계층의 마음을 녹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서울신문 강국진입니다. 동굴 속에서 아름다운 합창단의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굴의 울림을 이용해서 소리의 극대화를 연출했다는데요. 수도권 최대 금속 광산이었던 광명시 가학광산 동굴 속 음악회를 장고봉 PD가 영상 취재했습니다. 여러분께 휴식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작은 이러한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물어보네요. 난 그저 웃어요. 그대 모르죠. 내게도 멋진 일이 있다는 걸 너무 소중해요. 그 사람 그대라는 걸. 가족들하고 와서 어떤 자연스러운 그 음향 속에서 음악회를 들으니까 정말로 남다른 감회가 있는 그런 동굴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가학광산 동굴을 영화, 연극, 공연 등등 이런 문화, 예술, 또 교육 이런 콘텐츠가 풍부한 복합 공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명소를 탐방하는 비지트 서울입니다. 이번에는 석기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유적지를 찾았습니다. 강동구 암사동 암사선사 주거지인데요. 이호준 선임 기자가 안내합니다. 석기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긴 집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학교에서 배우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더듬거리기 일쑤입니다. 그런 문제를 단번에 풀어주는 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바로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 선사주거지인데요. 이곳에 가면 6,000년 전 선사인들이 살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선사주거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 뒤로 나무 껍질로 만든 동물들이 보이는데요. 마치 신화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선사시대로 안내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한쪽에는 신석기인들이 만들었었던 토기 모형도 보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옛 모양을 복원해 놓은 움집들입니다. 이 암사 선사유적지가 발견된 것은 1925년 대홍수 때입니다. 한강이 넘치면서 유적 일부가 발견된 이후 1967년에 첫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1971년에서 1975년에 재발굴 조사한 뒤 1984년과 1998년에 다시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수렵 채집으로 생활하며 취락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와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해 돌도끼, 돌화살, 그리고 돌랏, 보습과 같은 석기가 대량 출토됐습니다. 움집터에는 복원 움집들과 함께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체험 움집이 있습니다. 집터는 지금까지 약 30여 기가 발굴됐는데 이 자리에 9채를 복원했습니다. 실제보다 약 1.5배로 확대해서 지었다는 체험 움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가 무척 낮아서 허리를 구부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은 대부분 70cm에서 1m 정도 땅을 판 뒤 원형이나 네모꼴로 지었습니다.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기둥들을 통나무로 연결한 뒤 갈대나 억새로 지붕을 덮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니 생각보다 아늑합니다.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는 4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가장은 내일 있을 수렵을 준비하는지 창을 손질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가운데에 있는 화덕에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장에는 환기구를 만들어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해두었고 연기가 닿는 곳에는 물고기를 매달아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움집에서 나오면 전시관이 있습니다. 제1전시관, 제2전시관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1전시관에는 움집터 발굴 현장의 모형을 재현해 놔서 발굴 당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신석기인들이 썼던 불 피우는 도구와 사냥 때 쓰는 돌도끼와 활, 돌화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바늘,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의 생활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벽에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제2전시관에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신석기인의 농경생활, 암사인의 생활상 등과 함께 우리나라 지역별 신석기 문화, 초기 청동기 문화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움집 복원 모형과 주거지 발굴 당시 생활을 재현해 놓은 모형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나무다리를 건너면 시간의 길을 지나게 됩니다. 이 길은 긴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데 현대에 발달된 모습과 1900년대의 모습, 그리고 조선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선사시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이나 사진을 모니터를 통해 차례로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시간의 길을 빠져나오면 선사시대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선사체험마당과 만납니다. 선사체험마당은 체험학습마당입니다. 아이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수렵, 움집 만들기 체험은 물론 7, 9월에 진행되는 채집 어로 체험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만 보았던 유물들을 직접 보고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곳 선사주거지는 유물들을 보고 체험하는 것은 물론 곳곳에 작은 공원들이 있어서 지친 도시인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들어가면 나무들이 늦가을 빛으로 곱게 치장한 풍경이 펼쳐지고 곳곳에 쉼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분 전환도 하고 선사인들의 삶도 느껴볼 수 있는 암사동 선사유적지. 휴일에 가족과 함께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신문 이효준입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왔나 봅니다. 곳곳에 눈이 오고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죠. 올겨울 특히 걱정인 것이 전력 수급입니다. 생활 속 에너지 절약만이 전력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인데요. 실내 기온을 1도 올리는 대신 내복을 입고 한두 층 정도는 걸어 다니는 사소한 습관으로도 전력난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TV 속 서울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